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7월 15일 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사건이 크게 있었죠.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전체의 방향을 한 번에 이제 정리하는 것도 물론이고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까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건 뭐 우리가 이제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트럼프 피격 이후에 아직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고 있죠. 열리진 않았지만 뭐 주말 사이에 이것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예상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서 오히려 그런 정보들이 뭔가를 좀 정리하기에 좀 방해를 받는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어요. 워낙 많은 의견들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것 때문에 시장이 뭔가 좀 움츠려진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출발은 0.43% 상승을 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마이너스권으로 이렇게 끌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이제 중간에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이 이미 지난번에 TV 토론을 트럼프 바이든 한 이후에 이미 이제 시장에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이제 올라가면서 상당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도 상당히 제한됐고, 오히려 이제 오후 돼서는 지수가 오히려 상승 쪽으로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최종적으로 799억을 순매도했고,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기관이 1227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30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860.92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14%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도 0.2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한 다음에 역시 이제 한 차례 마이너스권, 마이너스 3%가 넘게 이렇게 밀려 내려가기도 했는데,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코스닥에서 조금씩 살아나면서 이제 보합권 등락을 보이다가 장이 끝날 무렵에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냥 책대로 했어요. 코스피는 좀 소극적이고 코스닥은 조금 좀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903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5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588억을 순매도해서 개인은 뭐 코스닥 다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코스닥 지수는 852.88포인트, 지난 주말보다 0.3% 상승을 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뭐 지난주 금요일에 해서 오늘 이제 또 음봉을 나란히 이렇게 붙여가고 있는데, 좀 오늘 비교적 밑꼬리도 길게 음봉이지만 달렸고, 5일 이평은 지켜내지 못했지만 12일은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시장의 변화를 좀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를 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색깔은 양봉 도지인데 밑꼬리가 제법 달렸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정권을 운항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은 3시 반 현재 1380원 70전, 지난 주말보다 6090전이 올랐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주체별 움직임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는 팔았고, SK 하이닉스는 샀고,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샀고, 기아는 팔았고,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삼성전자는 614억을 순매도했고, 반면에 기관은 3,547억이나 삼성전자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은 384억을 순매수했는데, 기관은 오히려 1,890억을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14억 샀지만 기관이 293억을 팔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외국인 52억, 기관 8억 이렇게 양 주체가 다 샀고, 현대차는 외국인 사고 기관 팔고,
기아는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팔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팔았고, 네이버도 외국인 기관 동시에 다 팔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은 121억을 팔았고, 기관은 56억을 샀고, 에코프로는 외국인이 62억을 팔았고, 기관이 165억을 샀고, 그렇습니다. 알테오제는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산 종목이에요. 그 외국인 346억, 기관 130억 이렇게 샀고, HLB 삼천당제약은 외국인 기관 전부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움직임이 굉장히 의미가 나름 있는데, 오늘 모든 주로 움직인 섹터는 트럼프와 관련이 다 있어요.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그래서 오늘 이제 뭐 건설 관련, 건설 기계, 이런 것들은 이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트럼프 스타일의 대규모의 건설 인프라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식되겠죠. 지금같이 이제 지원을 안 할 테니까,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질렌스키로 보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또 이제, 화두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STO, 토큰 증권, 그 다음에 이제 NFT,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는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TO, 토큰 증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증권주가 움직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집중 분석 시간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 이건 여러분 아시지만 체코 원전, 이게 빠르면 17일, 내일 모레 공개된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금 이제 프랑스하고 우리하고 경쟁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 기대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방위산업 이런 거, 그거는 이제 LIG 넥스원이 한국산 유도 로켓 비궁, 이게 미국 국방부 시험 평가에서 성능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확 방산에 불을 붙였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이 나토하고 상당히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토하고 거리두기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유럽도 이제 각자가 알아서 이제 이 방위를 좀 하는 거를 그러니까 나토, 미국 우산 속이 아닌 이제 그런 면에서 방위 산업도 또 그렇게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은 신규 수주 얘기도 하나 또, 나온 데다가, 새로운 게 또 등장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이제 소형 원자를 SMR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SMR이 짓는데 일반 원전보다 돈도 많이 들고, 좋기는 한데, 건설비가 많이 들고, 그 대신 이제 이게 해상에다가 SMR을 설치를 하게 되면 이게 좀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코스트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하나,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도, 물론 이제 SMR은 일반 원전처럼 피폭이 됐을 때 범위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300m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더라도 해상에서 하면 굉장히 이게 처리하기가 좀 심플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 업체가 이제 그런 거를 잘 만드니까, 이건 배는 아니지만 바다에다가 SMR을 구축하는, 소형 원자 발전을 플랜테이션 구축하는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또 화두가 되면서 조선은 오늘 더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이거는 누가 해도 필요한 거, 트럼프가 해도 필요하고 누가 해도 필요한 거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변압기 교체 시기나 이런 거 등등 봤을 때, 이제 이게 환율이 단계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단계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 좀 수혜를 좀 본다, 이러면서 오늘 또 이제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직 미국 시장은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이제 이게 시장에서 얘기하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어떤 방향으로 잡을까 하고 이제 오늘은 그 시장이 좀 이렇게 두들겨 본 날이 아니냐. 그래서 뭐 오늘이 정답이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제 각각 섹터들이 나름대로 좀 두들겨 본 날이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제 그 주말 사건 때문에 그 피습 사건 때문에 오는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그 당선될 확률이 5 내지 10% 증가해서 65%에서 70%까지 가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여론조사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베팅하는 베팅 사이트인데 베팅 사이트가 이게 뭐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나중에 잘 맞습니다. 그걸 보면 오히려 여론조사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표 차로 이겨도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팅 사이트는 그 승부에 이제 거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뭐 압도적으로 그 사건 때문에 트럼프 지지가 막 몰려가지고 그 압도적으로 보여주진 않지만 상당히 올라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시장은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이미 이제 그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고민을 시장은 이제 이미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주말에 된 거라 아시아권 시장부터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시장부터 하기 시작을 했죠. 물론 이제 시장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제 1차 TV 토론 이후에 이미 이제 그 상당 부분 그 바이든 대통령 힘들다. 그래서 뭐 이제 후보를 교체하자는 얘기까지 막 계속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시장에 상당히 반영이 됐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피습돼서 그렇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피습 사건은 큰 사건이잖아요. 죽을 뻔했으니까. 근데 큰 사건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된다 안 된다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사실은 미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미 트럼프가 된다 쪽으로 많이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던 차에 이런 게 나타나면서 결정적으로 돼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잘못하면 그 민주당에서 바이든 후보 말고 새로운 후보자를 내세워도 불안해요. 이제는 이제 결집 현상이 공화당 쪽에서 막 일어나고 중도층이 이제 상당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변수로 등장을 해서 아무튼 그러니까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라고 놓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3단계로 분리해서 시장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주식 시장은 이제 불안해지고 이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기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해서 달러는 약세가 되고 금리 좀 하락하고 그 대신에 주식 시장은 막 변동성이 막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 거죠. 결국은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가 하락을 하는데도 주식시장도 하락하고 뭐 이런 이제 희한한 꼴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 경기 우려를 상당히 많이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이제 그 단기, 중기, 장기라는 그 개념도 되게 모호해요. 뭐 얼마를 단기로 봐야 되는지 그것도 좀 모호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온 결과가 이게 예측된 결과가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맞은 적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은 그냥 뭐 하기 좋은 말로 그냥 너도 나도 막 이렇게 해서 이럴 것이다 예측하는데 이게 참 변수가 많은 거잖아요. 시장이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미리 정해서 꼭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아두고 실제로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이제 생겼을 때 주요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뀔 거며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이거를 들여다보는 게 더 낫죠. 그죠? 예. 뭐 단기적으로 뭐 중기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따질 게 아니라 근데 첫 번째 이제 관세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수입품에 이제 관세 10% 붙이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엄청나게 대폭 인상시키고 이게 이제 트럼프가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죠. 그리고 미국인 1인당 뭐 조사 자료에 의하면 연간 1,700달러를 더 지출하는 이제 셈이 된대요. 그거를 고용으로 환산하면 68만 4천 명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나 똑같은 이제 거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자꾸 불협화음이 나고 그 문제는 결국 미국과 또 EU하고도 무역 갈등이 확대되고 이러고 미국은 경기가 침체될 거다. 그래서 이제 관세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리고 그게 근데 이제 최근에는 뭐 바이든 정부도 대중국 관세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 이제 국방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집권 당시에 나토 회원국들한테 GDP의 2%씩 방위비 내라고 이미 얘기를 많이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다시 강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 니네가 안 하면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유럽의 방위비가 증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미국과 EU 간의 마찰도 경제, 정치 뭐 이런 데 이제 더 뻐걱거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미국 우선주의를 쓰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컷 법안 그 연장 문제인데 이게 이제 2017년부터 해서 2025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이거 그냥 연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지만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을 37%에 유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세금이 덜 거치니까 정부 부채가 10년 동안 4조 6천억 달러 정도 증가할 거를 지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생기고 그럼 채권 발행에 또 그 채권금리 상승하고 뭐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랑도 관련 있는 이제 친환경 정책 이런 게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친환경 정책 뭐 탄소 뭐 배출이니 이런 거에 대한 게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정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뭐 그래서 바이든이 되면 우리나라에 좋냐? 근데 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또 미국이 뭐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누가 집권을 하건 우리한테 떡 줄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을 안 하면 다른 쪽으로 우리한테 또 뺏어가려고 들을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동맹에 군사 동맹에 핵도 넣는다 이러면 이거 뭐 북한이 핵 가지고 못 가불겠네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방위비 분담 이제 야 우리가 해구산도 니네 씌워줬잖아. 그러니까 돈 더 내. 이럴 게 이제 빤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대통령이 어느 당이 되건 누가 되건 그거보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건 우리 대통령이 잘할 거죠. 우리가 가서 얼마큼 많이 미국한테 뺏어오고 얼마큼 많이 미국이랑 당기고 늦추고 이걸 하고 뭐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그 어떤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우리한테 떡 줄 사람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주 편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각의 그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빨리 그 대응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뭐 트럼프 된다고 그래서 뭐 미국이 망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 증시가 뭐 완전히 문 닫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는 좀 경계심을 갖고 보자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뭐냐? 주식 투자에서 그 어떻든 믿을 수 있는 거는 실적과 수급이에요.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수급은 필요가 없고 실적은 있는데 수급이 안 따라주면 주가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항상 이제 더더욱 중요한 건 실적과 수급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참고 삼아 큰 흐름에서 누가 대통령 되면 어떻고 이거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장을 더 디테일하게 볼 때는 결국은 실적과 수급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이 실적과 수급을 바탕으로 한 매매 원칙이 이게 더 강하게 맞아요.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최근에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더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확인하고 시장을 본다. 난 오로지 수급과 실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